지금의 우리나라 국민들 중 몇 명이나 전태일 열사를 기억할까요? 전태일 열사는 어린 시절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로 이사온 뒤 당시의 국민학교를 4학년에 중퇴합니다. 중퇴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껌파리, 신문파리, 우산장수 등의 일을 하다가 17세에 청계천 평화시장 의류제조업체의 재단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의류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회의 부조리를 보게 됩니다. 15세가량의 소녀들이 허리도 못 펴는 공간에서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분노합니다. 당시에는 공장이 평수와 층수를 늘리면 비용이 들어가므로 1층을 개조하여 2개 층으로 쪼개어 2개의 다락방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가발 의류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그 공간은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수 없고 오래 앉아서 일하는 소녀들은 신체가 뒤틀리고 어두운 곳에서 시력을 잃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먼지에 폐병이라도 걸리면 보상금도 없이 바로 퇴사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일요일은 대부분 쉬고 토요일은 격주근무나 쉬는 회사가 많지만 당시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식사 때 국이나 국물 있는 반찬을 주지 않았습니다. 70년대는 평화시장의 의류 공장에서 국내 전체 의류의 70%를 담당했으므로 그때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노동시간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 역시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고된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입사는 미싱사로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승진하여 1967년 재단사가 됩니다. 전태일 자신보다 더 힘들게 일하는 어린 소녀 시다공의 가여운 처지를 보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시다공의 40%의 평균 나이는 16살의 어린 여자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시다라는 일본말을 잘 쓰지 않지만 당시에는 보조원을 시다공이라는 일본말을 썼습니다. 전태일은 왜 우리가 일을 할수록 더 힘들게 살고 업자들은 우리를 이용하고 큰 이득을 챙기는가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당시 평화시장에 있던 모든 업체가 악덕업체는 아니고 대부분의 업체는 직원을 기계처럼 여기고 아프거나 병들면 바로 자르는 구조였습니다. 노동부에도 고발해 보았지만 조사해보겠다는 말만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다시 찾아가면 감사가 끝났으니 마음대로 해라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도와달라는 하소연을 편지로 적어 보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바보회를 만들어 자신이 회장을 하면서 매일 하루에 2시간씩 노동법을 공부합니다. 전태일 열사는 1970년 서울 평화시장 앞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린 채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쳤습니다. 사망 후 대학가에서 시위가 시작됩니다. 지금의 서울대와 그 외 대학에서 전태일의 자살 이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동참하게 됩니다. 시위가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도 각종 약속을 합니다. 노동계의 단체 행동권, 교섭권 등을 약속했지만 정부에서 국가보위법을 내세우며 단체 행동을 저지하고 시위를 막으려 서울의 대학가에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분신 자살 이후 노동계 전체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학생뿐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전국에 2,500개의 노동조합이 생기며 전태일 열사의 투쟁은 대한민국 노동계 전체를 일으키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일대기를 그린 책이 1983년에 출판되는데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금서로 시중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소선 여사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영화실에는 돈가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소선 여사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영안실에 돈가방이 있다. 저 돈을 받으면 앞으로 남은 학교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오빠가 한 일은 모두 잊고 지내야 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돈가방을 받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사실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유언이 어머니 제가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께서 꼭 이뤄주십시오 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거절할 마음이었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래도 전태일 열사의 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신 시절 수많은 탄압에도 이소선 여사는 아들을 대신해 끝까지 투쟁을 이어나갑니다. 그녀는 투쟁 활동 중 2번의 옥살이를 하고 2011년 별세를 하게 됩니다. 관련 서적에는 앞서 이야기한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과 1988년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가 있습니다. 1995년 전태일 열사의 젊은 시절부터 분신까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개봉되었고 2012년 이소선 여사의 삶을 그린 영화 어머니가 다큐멘터리 장르로 개봉했습니다. 내년 2020년에는 애니메이션 세상을 바꾼 희망의 불꽃 테일이가 우리를 찾아옵니다.